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24% 수익률과 2억 3,3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164% 수익률과 97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200만 원 수익과 환차익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64% 수익률과 7,8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총 3억 8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죠. 자, 어제 다들 푹 쉬셨나요? 저는 아기가 독감과 장염이 같이 오면서 이번 주 영상 업로드를 잘하지 못했는데요. 아기도 이제 다행히 잘 회복했으니 미국 증시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수요일에도 지지선에서 계속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강한 고용 지표를 소화했고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을 소화했음에도 다행히 부합으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과거의 저항선이자 현재 지지선에서 11월에도 지지받았고 12월에도 여기서 지지받았고 그리고 이번 1월에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 지지선 중 하나인데요. 단기적인 차트를 바라보면 현재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버텨주느냐 또는 여기를 뚫고 내려가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대체 어떤 요소가 이렇게 지금 증시에 부담을 주는 거냐? 네, 당연히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현재 최근 2, 3개월 만에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정도로 상승하는 것이 대체 왜 미국 주식에 부담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국채죠. 그런데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상승한다? 그러면 안전자산인데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위험자산인 주식 수익률과 안전자산인 국채 수익률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면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금리와 기업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려는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의 지출 증가로 연결되고 기업의 실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업들의 마진 감소, 수익 감소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국채금리가 빠르게 크게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해서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식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이미 높게 평가되는 밸류에이션을 이 국채금리 상승이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높아진 P 밸류에이션 때문일까요? 가치 투자자로 알려진 하워드 막스 역시 미국 증시에 거품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라면서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품 신호로 말하는지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빅테크만 크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 양극화 현상이 너무 커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2023년엔 플러스 26% 상승, 2024년엔 플러스 25%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 증시 역사상 단 5번밖에 없었던 점,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걱정했는데요. 다만 하워드 막스는 이 조언을 함께 넣었습니다. 버블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이 언제 끝날지 맞출 수 없고 하락 시기 또한 맞출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2000년 1월에도 이런 매물을 썼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25년 만에 이런 매물을 썼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는 절대 관과하지 말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놔야 한다는 점,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식에 부담을 주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강력한 경제 지표입니다.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 PMI도 잘 나왔고 고용 지표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3%에 고착화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상황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강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불안감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일단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고용 쇼크라면서 고용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국 경제, 고용을 걱정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면서 미국 고용이 강하면 걱정하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비농업 고용부터 살펴보면 지난달엔 22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밤 예상치는 그보다 하락한 16만 4천 건입니다. 다행히 지난달보단 하락으로 예상되지만 16만 건도 꽤 높은 수준이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 시장이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4.2%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 달에도 4.2%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살짝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시장 예측이 호재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죠. 다음 주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즉 물가 지표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요. 좀 불안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기적인 그래프로 살펴보면 연준이 바라보는 코어 PCE는 서비스 PMI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잘 둔화되고 있던 이 서비스 PMI가 이번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코어 PCE가 이번에도 따라간다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고 재작년부터 외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를 다시 잘 째려봐야 할 시기가 왔다. 라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제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릴 테니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서비스 PMI는 고개를 들고 있는데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2025년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이다 라는 반대되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즉 전문가들끼리도 누구는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다, 누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 예측이 모두 다릅니다. 즉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봐야 하고 우리는 오르면 즐기고 떨어지면 줍줍하는 5줄 웅줍 투자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현재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력한 경제지표, 잘 안 잡히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렸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 이게 10년물 국채금리를 더 상승시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첫 100일 동안의 S&P 500 주가 추이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민주당이 새 정부일 때, 빨간색 그래프가 공화당이 새 정부일 때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양당을 합친 추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볼 텐데요. 바로 1월 또는 2월 초까지는 상승하다가 그 이후 본격적인 웅덩이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웅덩이는 3월까지 지속되더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공화당은 특히나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만큼 우리는 이게 3월까지 지속될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마음의 각오를 해두고 대비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정부에게 이번 1분기 조정 핑계는 뭘까 생각해보면 관세 정책 우려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낙 빠꾸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투자자들에게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트럼프가 현재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 중이다. 이런 루머들도 돌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관세 수정 검토 중이다 라면서 생각보다 관세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루머도 막 돌고 있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죠. 그래서 대선 다음에 1분기를 보면 보통 쉬어가는 계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던 간에 정책에 대한 불만, 불안, 우려는 존재하고 매스컴은 그 요소를 딱 집어서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실지 이젠 알고 계시죠? 쫄지 마십시오. 이런 웅덩이는 매번 찾아오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시나요? 네, 미리 날씨 예보를 보고 우산을 미리 챙기거나 만약 우산을 챙기지 못했다면 비를 안 맞는 곳에서 멈추기를 기다리겠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우산을 미리 챙기는 것처럼 현금 비중과 웅줍 투자 원칙을 미리 만들어 두시거나 현금 비중과 투자 원칙이 없는데 이런 소나기가 찾아왔다면 어쩔 수 없이 존버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소나기가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피터 린치는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 비관론, 금리 인하 속도 비관론 등 이런 조정 핑계들을 다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침공, 중동 전쟁, 헝다 파산 사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런 비관론들을 다 무시해야 비로소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관론도 지루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절대 쫄지 마시고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이 끝나려면 국채금리의 하락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절성과 사이클, 패턴을 봤을 때 보통 3월까지는 웅덩이가 지속되었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최소 7년을 바라보시면 앞서 언급드린 국채금리 하락 전환과 3월까지는 웅덩이가 지속되었다, 이런 공부 자료들은 다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현재 3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죠. 저는 7년이 아니라 최소 15년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최소 15년은
정말 쉽지 않을 테니 저는 여러분에게 최소 7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최소 7년을 목표로 달리면 그 달리는 과정 속에서 이 투자 방법과 원칙, 자산에 대해 확신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절로 15년을 더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시작이 반이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도 일단 최소 7년을 바라보고 시작해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